어느 추운 겨울 중년의 사내가 적으로 보이는 수만의 군대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돼! 너는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조선의 사신 이조판서 최명길이다. 자신을 이조판서 최명길이라고 소개하는 사내. 그는 어째서 홀로 적의 대군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 허락해 주신다면 신이 삼전도로가 다른 방도를 알아보겠나이다. 최명길은 청나라와 어떠한 협상도 반대했던 척화파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나라와 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던 몇 안되는 주화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영화 모두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었죠. 인조와 함께 피난 갔던 소현세자의 나이는 25세로 세자 역을 맡았던 아역배우 신기준군과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친을 하지 않느냐? 전하! 그런 낭독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오골 배시옵소서! 대표적인 척화파 김사헌의 주장은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청나라가 아직 명나라와 전쟁 중이었고, 만약 명나라가 승리했다면 청나라에 붙은 조선을 가만히 두진 않았을 겁니다. 곧 정월 초하루 연이 술과 고기를 선물로 보내시면 전하의 너그러움을 오랑캐들에게 보이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원래 술과 고기를 청군에게 가져간 목적은 새해 선물이 아닌 전쟁 초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은 이미 지난번 오랑캐들에게 영상에 함께 가라. 실제로는 최명길이 혼자서 청의 진영에 술과 고기를 가져갔는데, 세찬과 손은 도로 가져가라고 하시오. 조선 팔도가 이미 우리 것이니 팔도의 술과 고기가 다 우리 것이다. 영화랑 똑같이 거절당했죠. 군병에게 추유한 노숙은 흔한 일이옵니다. 영화에서는 병조판서를 다른 배우가 연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시백이 병조판서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처럼 남한산성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청나라 황제까지 벌벌 떨게 한다는 수호살 벗으로 드니 이시백은 최명길과 친한 사이였으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수호살 따라 무과응시할 걸 그랬지. 두 사람 모두 문관 출신입니다. 불가하옵니다, 전하. 영화에서는 김상원보다 나이 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유가 한 살 적습니다. 진군의 북을 울려라! 김유의 명령에도 죽을 것을 뻔히 아는 병사들은 산에서 내려가길 주저합니다. 못 떠나는 게냐? 제철사의 칼이다. 뒤를 쳐서 앞으로 내몰아라. 이때 김유는 부활을 시켜 병사 몇 명을 죽이자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는 작품의 연출이 아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200여 명 사망, 청군은 단 2명이 사망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패전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수호사 이시백과 그가 거느린 조간이옵니다. 역사 속 이시백은 김유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유의 명령으로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장수들은 영화처럼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영의정 김유는 그 책임을 물어 제찰사의 직을 삭탈한다. 지금부터 군을 관장하는 제찰사의 직은 예조판서 김상원이 수행토록 하라. 전하, 어명이다. 실제 역사나 심지어 원작에서도 김상원이 제찰사를 넘겨받진 않았습니다. 홍의포는 명나라 장군이 청나라에 항복했을 때 청나라로 유입되었죠. 홍의포라는 대포요. 원래 서양에서 들어온 것인데 명나라 놈들한테서 빼앗은 것이오. 그렇게 가져온 홍의포를 조선에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보시오, 정대인. 그대도 본디에 조선 사람이라 들었소. 이보시오 영상. 나는 부모가 노비라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어. 부모가 노비였던 정명수는 광해군식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청나라 말을 배워 조선의 사정을 일고했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지자 용골대의 역관으로 조선에 돌아왔죠. 그것은 저들의 생각인가 그대의 생각인가? 용골대를 따라 역관으로 온 정명수란 자가 전해준 말입니다. 남한산성의 대장장이 고수 닮은 선활세는 의외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서은남으로 영화처럼 청군의 포위를 뚫고 인조의 격서를 조선군에게 전달했던 천민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잘생긴 날쇠는 대장간 일을 했지만 서은남은 천민에서 해방되고 관직을 받게 됩니다. 날쇠가 가져온 격서를 무시하자는 장면은 영화만의 창작 내용입니다. 격서를 받은 적이 없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격서에 찍힌 것은 틀림없는 주상의 국세다. 근왕병을 지휘할 책임이 있는 도원수, 김자점. 역사 속 김자점의 부대는 청나라에게 털리고 가평에서 한 달 동안 존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청군의 포위를 뚫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를 영화 속에서는 인조의 격서를 무시했다고 연출했습니다. 실제 김자점의 군영은 청군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팔도의 근황병에게 산성의 위급함을 알리는 격서를 보내시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 근황병은 왕명으로 집합시킨 창과 활을 든 농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김자점이 이끄는 근황병 부대만 나오지만 사실 전국 각지에서 근황병들이 남한산성으로 모였습니다. 물론 대부분 청군에게 처발리고 말았죠. 근황병들이 대부분 패하자 청군이 항복이라는 글자를 쓴 커다란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최명길이 항서를 바치기 직전 남한산성의 성벽이 초토화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실제로는 남한산성 전투 동안 성 안으로 포탄이 떨어진 적은 있으나 성벽이 포탄으로 무너지고 청군이 산성을 장악할 정도로 병력을 투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하! 어서 옥체를 피하셔야 합니다! 전하! 조선의 항복이 확정되자 그동안 청을 오랑캐라고 지칭했던 문서들을 모두 소각했습니다. 청을 오랑캐라 칭하고 칸을 비방한 문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야 한다. 영화와 다르게 김상원이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슨 자결을 하냐고 최명길이 김상원을 비웃었습니다. 영화 속 인조가 항복한 이유는 끝까지 버티다가 모두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공포심은 이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하지만 실제 항복했던 이유는 강화도로 피난 갔던 왕족들이 포로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어 두 왕자와 원손, 즉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결국 성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용골대가 신에게 말하기 곧 칸이 올 것이라고 하였사옵니다. 청의 황제가 이곳으로 온다는 것이냐? 지금 명나라와 싸우고 있는 칸이 이곳까지 내려온다는 말은 믿기 어렵사옵나이다. 대륙에서 싸우느라 바빴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왜 그는 동쪽의 작은 나라 조선에 직접 등장했을까? 그 이유가 홍타이지의 짧은 대사로 언급되는데 칠수 있다 치메니 호로 앞카 퍼저르기도 얼덤비. 청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대사입니다. 병자호란 1년 전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서 내세운 명분은 자신은 조선을 정복하고 몽골을 통일했으며 옥세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즉위식에 참석한 조선 사신들은 309 고두례를 거부합니다. 이는 조선이 오랑캐의 칸을 자신들의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했죠. 결국 홍타이지는 조선을 침략하였고 왕의 대리 사신들이 노인정했던 청나라 황제를 명나라에 절대 충성했던 조선의 국왕 인조가 직접 인정하게 만든 겁니다. 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그렇게 자신의 황제 즉위식을 삼전도에서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